즉 부담 없이 하나씩 심어놓은 빙액이 다음 회독시 눈덩이처럼 커져 그 주위 개념까지도 잡아주어 책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외우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어른공부법을 적용한 이후로 어떤 이론서든 몇 번만 읽어도 대부분의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박아넣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수석 합격, 서울대 합격생의 공부비법, 의대생 공부법, 흔히 공부의 고수들이 말하는 여러 공부법들 중에 빠지지 않는 공부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독 공부법인데요. 말 그대로 이론서를 여러 번 읽는 공부법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시 상관왕 출신 고승덕 변호사님의 10회독 공부법, 도쿄대 법대 수석 졸업, 현직 변호사, 야마구치의 7번 읽기 공부법 등이 있죠. 단순히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보는 건 효율이 떨어진다고 제가 진짜 공부법에서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제가 최근까지 언급한 여러 공부 방법들과 시간관리 요령을 체화시켜 풀집중력 상태로 오랜 시간 공부하는 게 가능해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레벨까지 왔다면 흔히 공부 천재들이 하는 최상위권 성적 획득과 안정적으로 시험을 합격하게 하는 회독 공부법을 시도해 봄직합니다. 각 회독마다 전략적으로 접근만 할 수 있다면 수능, 공무원 시험, 고시 등 장기 시험에 분명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부법입니다. 이를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회독 공부법 편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요. 오늘은 이 N회독 공부법의 일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른 공부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직 회독 공부법 안 알려줬어도 다들 적어도 교과서 2번 이상은 읽을 테니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혹시 빙액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빙시는 들어본 적 있어도 빙액은 처음이라고요? 빙액이란 말 그대로 얼음의 핵, 좀 더 쉽게 말하면 얼음이 얼기 시작할 때 최초로 어는 것을 유도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순수한 물의 경우 얼음이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급하게 온도를 0도씨로 낮춰도 바로 얼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물 알갱이가 특정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로 비유하자면 여러 번 책을 읽어도 암기를 이끌어낼 포인트가 없으면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물이 얼 때 물 사이 미세먼지 같은 빙액이 존재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 먼지 같은 물질이 중심이 돼서 물 알갱이를 끌어당겨 뭉치게 만들고 어는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다시 공부로 비유하면 암기를 이끌어낼 빙액을 곳곳에 심어준다면 이론서를 여러 번 읽어나감에 있어 그 암기력과 이해도를 빠르게 증폭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얼음이 어는 과학적 원리를 공부에 적용시켜 제가 개발한 공부법의 이름은 말 그대로 얼음 공부법인데요. 아직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죠? 그 방법과 예시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론서의 구성은 제목과 소제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다시 여러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단은 다시 핵심 키워드와 그 핵심 키워드의 정의 및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개의 라벨링 문장과 예시,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개의 하위 키워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단기 시험인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최대한 많이 외우면서 진도를 나가야겠지만 장기 시험 또는 단기 시험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빠르게 한번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 후 세부적으로 읽어나가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입니다. 이때 앞으로 몇 번 더 회독할 여유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른공부법, 즉 빙액을 심는 전략을 쓸 수 있는데요. 바로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캐치해주고 그를 설명하는 라벨링 문장 또는 하위 키워드들 중 본인 기준 가장 외우기 쉬운 것을 하나 추가로 택해 빠르게 외우고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 여러 개의 문단 중 핵심 키워드 하나씩만 뽑아서 나열을 해보면 연결도 잘 안 될 때가 많고 각각의 키워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 키워드에 그걸 설명하는 문장 또는 관련 예시 키워드를 같이 하나씩 외워주면 청킹, 즉 그 자체도 잘 외워질 뿐만 아니라 다음 회독 시 빙액을 중심으로 나머지 세부 개념들도 쉽게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외워뒀던 하나의 세부 개념이 빙액으로서 작용해 암기의 기틀 역할을 해 나머지 라벨링들과 세부 키워드들이 눈송이처럼 달라붙어 결국 책 전체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통증에 관한 전문의 시험 범위의 한 이론서의 내용입니다. 통증 조절이라는 소제목의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유해 수용, 통증, 통증 반응, 통증 행동 4개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재생 속도를 0.25배속으로 늦추고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따라와 주세요. 빠르게 읽어나갈 때 욕심내서 한 번에 모두 외우려고 하면 내용도 잘 안 와닿을 뿐더러 속도도 굉장히 느리겠죠. 이때는 문맥 파악 겸 빠르게 읽어나가며 핵심 키워드와 눈에 들어오는 한두 개념 또는 키워드만 외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 유해 수용의 정의를 인지해주고 세부 내용 중 1차 뉴런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이 2개 정도를 같이 가져가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통증의 정의 역시 신경 써서 읽어주고 중추신경계가 대뇌피질까지 변화 또는 조절, 통증의 특성을 조절한다 문장 하나 정도를 가져가 줍니다. 세 번째 문단, 통증 반응의 정의와 함께 과거의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증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이해가 잘 되니 이거 하나만 같이 외워줍니다. 넷째 문단, 통증 행동의 정의는 자세히 읽어주고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을 기억하고 넘어가줍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고
책을 가리고 스스로 키워드 중심으로 아웃풋을 꺼내보는 건데요. 만약 핵심 키워드만을 중심으로 책을 읽었다면 유해 수용, 통증, 통증 반응, 통증 행동 4개의 단어를 꺼내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과정, 그 정의를 기억해보려고 하는 게 두 번째 과정. 하지만 그 이상의 세부 내용을 꺼내보는 건 잘 안 되겠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론서를 소화한 겁니다. 하지만 최상위권 목표, 고득점을 노리는 시험에서 책의 대부분을 커버해야 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때 세부 키워드 중 하나를 추가로 외운 것은 아웃풋을 할 때 세부적인 내용 중 하나라도 더 떠올리게 해주고 확인 과정에서 주변 내용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회독차에서 책을 읽어나갈 때 이 박아놨던 세부 키워드, 즉 빙액을 중심으로 다른 개념을 외우는 게 몹시 쉬워지게 되는데요. 가령 첫째 문단은 1차 뉴런, 여기서 뉴런은 신경세포를 말하는데 이와 연결된 키워드인 중추신경계를 다음 회독차에서 이어서 외울 수 있게 되고, 둘째 문단에서는 이 문장이 머릿속에 있다면 그 다음 문장인 예시가 훨씬 잘 와닿고 이해가 잘 되는 것이죠. 셋째 문단에선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미래의 일과 연관된 기대라는 키워드를 외우기 쉽게 되는 거고, 나머지 키워드들 인지, 위협, 주의 같은 단어는 이번에 같이 외워지면 외우고 잘 안 외워지면 넘기고 다음 회독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넷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유일한 키워드와 연관된 개별적이라는 단어를 보다 수월하게 외울 수 있는 것이죠. 즉 부담 없이 하나씩 심어놓은 빙에게 다음 회독 시 눈덩이처럼 커져 그 주위 개념까지도 잡아주어 책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외우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어른공부법을 적용한 이후로 어떤 이론서든 몇 번만 읽어도 대부분의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박아 넣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제가 문제에서 이론서로 거꾸로 접근하라고 늘 강조하는 것도 이 어른공부법에 기초합니다. 문제에 나왔던 개념들은 일종의 빙액으로 작용해 표시해두면 그 주위 개념들도 같이 잘 외워지거든요. 기출이나 문제수가 부족한 경우 이론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면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여러 번 읽어 나가기보단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이해와 암기의 속도가 몇 배는 향상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암기법 무기창고가 한층 더 든든해진 걸 느끼시나요? 회독 공부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서를 여러 번 읽는 공부법을 뜻하는데요. N회독이라 하면 기본서를 N번 읽었다는 의미, 즉 7번 읽었으면 7회독 공부법, 10번 읽었으면 10회독 공부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 회독 공부법을 잘못 이해하면 크나큰 오류를 저질러 시험을 크게 망쳐버릴 수도 있는 반면, 제대로 활용한다면 가장 완벽한 공부법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공부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독 공부법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회독 공부법의 첫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편하다인데요. 그저 책을 읽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 몸도 편하고 뒤에 N-1회독이 남아있으니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 마음도 편하게 되는 거죠. 아웃풋 공부법이나 문제풀이에 비해 머리도 편하고요.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특정 회독수를 돌파하면 막연히 잘 볼 거라는 생각, 집중을 안 해도 글자를 읽고 있으면 공부를 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개선점에 대해선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회독 공부법의 두 번째 장점, 전체적인 맥락 파악에 유리하다. 회독 공부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특정 부분만 선별해서 외우고 넘어가는 방법에 비해 전체적인 뉘앙스를 파악하는 데도 유리하고 과목 전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여기에 대응하는 단점으로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 부분을 반복하느라 시간 낭비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세 번째 장점이자 단점, 가장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부법이면서 가장 최하위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부법이라는 점입니다. 남들이 시험에 나올 중요한 부분만 보고 외우고 들어갈 때 쓸데없는 부분을 보다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시험을 완전 망칠 수 있지만, 오히려 책 한 권을 마스터해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양립하는 회독 공부법을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은 버린 회독 공부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1회독부터 들어갑니다. 1회독에 대해 선생님들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의견이 나뉩니다. 첫째는 1회독 때 교과서를 읽어보며 모르는 것은 찾아보고 적어 넣으면서 완벽히 공부를 하고 2회독 이상부터 빠르게 진도를 나가자는 주의와 1에서 2회독까지는 가볍게 읽어보고 그 이후 점점 개념을 잡아가자는 주의로 나뉘는데요. 제가 실제로도 했었고 회독 공부법의 장점을 살린 방식은 후자입니다. 제가 우주 공부법에서도 말했듯 공부에 있어서 관성을 이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시작부터 진도가 더디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점점 지쳐가고 공부할 의지가 사라지겠죠. 따라서 1회독에서 회독 공부법의 장점인 편하게 하는 공부를 활용하는 겁니다. 부담 없이 읽어나가되 그래도 1회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가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씁니다. 첫째, 샤프로 표시하면서 읽어나간다. 정말 쓸데없는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밑줄을 치고 딱 봐도 중요한 키워드엔 동그라미를 치며 읽어나가는 건데요.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펜을 따라가면서 집중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효과, 두 번째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용들 간의 중요도에 따라 요철을 만드는 효과, 요철이 있으면 추후의 암기나 이해가 더 쉬워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세 번째는 성취감입니다. 1회독을 마쳤는데도 책이 깨끗하면 안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책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성취감이 크게 느껴지고 이는 공부를 지속해 나가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힘이 됩니다. 책이 더러워지고 나중에 제대로 책에 표시할 때 헷갈릴 것 같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꿀팁을 드리면 최대한 얇은 샤프심을 쓰는 겁니다. HB 이하 샤프심을 활용해주세요. 둘째, 수업 시간 직후에 하는 회독은 몇 배의 효과가 있다. 수업 당일날 읽는 건 거의 2회독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때는 색깔펜으로 선생님이 강조하신 내용은 표시해가며 읽어도 됩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명백하니까요. 셋째, 제목 위주의 키워드. 여기에 어른공부법에서 설명드렸던 추가 키워드 중 읽으면서 바로 외워질 것 같은 건 그 자리에서 외우고 넘어간다. 사람에 따라 배경 지식이 다르고 그에 따라 어떤 지문을 봤을 때 바로 눈에 외워지는 파트나 키워드들은 각자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가볍게 외우고 가는 것이 다음 회독 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거기서 살을 붙여가며 암기와 이해의 폭을 더 넓혀 나갈 수 있으니까요. 2회독 들어갑니다. 2회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 필기 노트나 해당 단원 기출 문제를 빠르게 눈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간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신이나 의치대 본과 같이 시간이 얼마 없는 경우는 모든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책에 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외워가는 공부를 했었는데요. 수능이나 공시 같이 범위가 넓은 시험은 그렇게까지 하긴 힘들기 때문에 눈으로 기출을 보는 정도, 아직 풀어보지는 않은 정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2회독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샤프를 활용합니다. 책이 더러워지는 게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전보다 조금 더 진한 샤프심을 활용하면 1회독과 구분된다는 측면에서 더 좋지만 책이 더러워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얇은 샤프심을 유지하세요. 이때는 중요 키워드 위주로 동그라미, 정말 핵심 키워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별표 등을 쳐가며 진도를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건 뇌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중력 유지를 위해 윗줄을 계속 쳐가며 공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에 위주로 책을 보되 아직 모르는 어휘나 개념은 따로 찾아보지 마세요. 교과서 내용 그 자체로 앞뒤 문맥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므로 다음 회독 때 저절로 이해될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목차, 제목, 소제목에 나오는 키워드들과 부담 없이 추가 키워드들 중 빠르게 외워지는 건 외우고 넘어갑니다. 3회독 들어갑니다. 3회독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출을 한번 풀어보면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만 책에 색 있는 펜으로 표시를 해주는 건데요. 중요 내용이면서도 본인이 약한 부분이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회독을 할 때는 읽어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나 단어는 찾아보며 적어보기도 하고요. 3회독부터는 핵심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페이지당 가장 중요한 키워드 6, 7개 정도를 형광펜으로 쳐가며 진도를 나가줍니다. 라벨링해서 외우는 좋은 아이디어가 바로 떠오르는 것은 두 문자, 그룹핑 등을 활용해 그 방법을 적어 놓으셔도 좋고요. 제 암기법 무기창고 재생 목록에 이러한 팁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또 책을 보다 보면 쓸데없이 긴 사례문단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기출을 본 상태고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내용이라면 과감하게 X를 치고 다음부터 안 읽고 넘어가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하는 파트다. 그럼 도식화 등을 그려놓아 다음 회독 때 이것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떠올릴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어른공부법에서 말씀드린 빙액을 여기저기 심어가면서 진도를 나가주세요. 회독 공부법의 핵심은 세세한 암기를 하느라 진도를 느리게 빼는 것이 아닌 새로운 회독 시마다 바로 외워지는 게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더 잡아 나가는 겁니다. 회독하면서 점점 배경 지식과 어휘력이 늘기 때문에 문맥상 이해되는 것도 많아지고 암기가 쉽게 되는 것도 늘어가기 때문이죠. 4회독 들어가기에 앞서 기출 외 다른 문제집도 풀어보고 틀린 내용, 다른 이론서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도 표시해놓고 읽어 나가주면 좋습니다. 일종의 당구 언어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4회독 정도 되면 읽어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여기서 아웃풋을 병행하면서 공부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령 해당 페이지를 읽기 전에 이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지? 그 전 페이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등등을 생각하며 읽는 겁니다. 여기서 3회독 때 썼던 형광펜 키워드 위주로 생각해주면 좋겠죠? 여기는 세미 아웃풋 단계로 본인이 안 떠오르는 것에 대해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바로 책을 읽고 확인해가면서 속도에 초점을 맞춰 진도를 나가줍니다. 빙액은 계속 심어나가시고요. 5회독 이상부터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객관식 위주의 시험과 서술형 및 주관식 위주의 시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객관식 위주의 시험은 읽어나가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회독 시마다 책을 한 권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텐데 시험 전날에 이 한 권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죠. 가령 하루에 4과목을 보는데 전날 12시간을 공부할 수 있고 회독 공부법으로 접근하는 한 과목이 360쪽이다. 그럼 3시간을 그 과목에 투자할 수 있으니
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1분에 2쪽씩 보는 경지까지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려면 본인이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건 표시를 잘 내놓아서 전날엔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디테일도 잘 살리셔야 합니다. 서술형 위주 시험에서는 고득점이 목표라면 형광펜으로 표시한 키워드들을 타이핑 공부법을 통해 꺼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 주위의 개념을 연상해보거나 직접 쳐보고 부족한 부분을 완벽히 숙지해 나가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 책 한 권을 머릿속에 넣은 경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회독 공부법을 활용해서 책 한 권을 머릿속에 넣어야 하는 수많은 과목들을 무난하게 마스터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회독수에 집착하지 말고 각 회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교과서만 제대로 읽을 줄 알면 이 세상 어떤 시험도 못 붙을 시험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교과서를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둘째, 제대로 암기를 못한 것. 셋째, 적당한 속도로 읽어 나가지 못하는 것. 넷째, 읽다가 중도 포기하는 것.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이 4가지 난관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최근에 한 멤버십 회원분께서 책 읽기가 너무 막막하다고 하셔서 회독 공부법 심화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공부 자체를 막막해 하시는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전체 공개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공부 관련 컨텐츠를 마음껏 요청하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본론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책을 읽을 때 저지르는 오류가 있는데요. 모르는 부분이 나오거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면 멈추거나 천천히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에 여유가 있고 분량이 많지 않다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남들보다 빠르게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성적 향상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런 평범한 방식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교과서를 어떻게 읽어 나가는 게 정답일까요? 바로 건너뛰며 읽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건너뛰느냐? 읽고 싶은 부분만, 흥미를 느끼는 부분만, 이해되는 부분만 읽고 어렵고 이해 안 되고 흥미가 안 느껴지는 부분은 모조리 건너뛰는 겁니다. 여기서 건너뛴다는 의미는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아예 안 읽고 넘어가거나 빠르게 스키밍하며 문장의 구조 정도만 파악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총 4개의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빠르게 잘 읽어두었던 부분이 배경 지식이 되어 두 번째 이후 읽을 땐 점점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즉, 처음에 어렵고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쉬운 부분을 먼저 마스터해 놓으면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 이해도 더 잘 될 뿐더러 이해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진다는 의미인데요. 이해와 암기는 결국 기존 지식과의 연결인 건데 책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 처음 1, 2회독은 이 과목에 연결시킬 배경 지식을 쌓는다 생각하고 접근해주세요. 둘째, 피로도를 줄여준다.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꾸역꾸역 읽고 있으면 뇌의 용량이 이미 차버렸는데 억지로 우겨 넣는 꼴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과부하만 유발되고 피로도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효율도, 흥미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셋째, 이해되고 흥미있는 내용 위주로 빠르게 읽어나가면 굳이 집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집중하게 된다. 이는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밀도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공부 효율을 상승시키는 것과 직결됩니다. 넷째,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동기부여가 되는 효과가 있다. 책을 딱 펼쳤는데 난해한 내용만 있다면 벌써부터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스마트폰을 바로 꺼내게 되죠. 하지만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내용 위주로 보기 시작하면 어느새 몰입도 되고요. 흥미도 생기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그 자체로 의욕이 생긴다는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쉬운 부분만 주구장창 보라는 게 아닙니다. 쉬운 부분부터 정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려운 부분을 그라데이션처럼 서서히 확장해 나가 책을 쉽게 마스터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마치 연수남이 여러분 가슴속에 천천히 연며들고 있는 것처럼요. 그럼 기본적인 컨셉과 근거를 살펴봤으니 책을 통째로 씹어 먹는 방법을 더 살펴볼까요? 책을 통째로 씹어 먹으려면 우선 치아를 튼튼히 하고 종이와 나무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관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 사는 대왕지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다음은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첫째로 목차 활용하기. 책 한 권을 마스터하는 데 있어 목차의 중요성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목차뿐만 아니라 제목과 소제목을 같이 활용해주는 겁니다. 이들은 본문의 내용을 추상화하고 요약한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책을 읽기에 앞서 목차를 읽어보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유추해봅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나가는 중에도 현재 내가 목차 중 어느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요. 중간중간 읽는 흐름이 막힐 때마다 건너뛰는 방법도 있지만 목차나 제목 또는 소제목으로 한 번씩 돌아와 준다면 그 부분의 이해도가 향상되는 경험을 종종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체와 부분과의 연결이 생김으로써 이해도가 향상되는 원리인 것이죠. 공부가 끝난 이후에도 자투리 시간에 목차 자체만 따로 스마트폰을 사진으로 찍어 놓아서 틈틈이 보면서 해당 파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상기해보고요. 궁극적으로는 목차도 모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세부 내용까지 같이 꺼낼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는 걸 목표로 삼는 겁니다. 둘째로 접속사 활용하기.
건너뛰기는 하는데 죄책감이 들어 아예 안 읽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 현명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용은 가볍게 훑고 지나가되 접속사 부분만이라도 네모로 연필로 표시해 두어 다음 회독 시 본문이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접속사뿐만 아니라 첫째로, 둘째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같은 접속사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표시해두면 글이 보다 입체적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종의 요철로서 작용하는 것이죠. 셋째로 문장 구조 파악해두기. 접속사에 이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문장의 구조 자체도 알기 쉽게 표시해두는 건데요. 문장의 구조는 A가 B를 했다, A는 B이다,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처럼 그 종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어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이를 서술하는 동사에는 밑줄을 쳐주고요. 문장이 길면 의미 단위로 슬러시를 쳐주는 식으로 표시해주어 역시 다음 회독 시 가시성을 높여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보는 키워드를 봤을 때 대처법. 대부분 내용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전혀 새로운 키워드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억지로 꾸역꾸역 머릿속에 넣으려고 시간 쏟지 말고 그 키워드에 동그라미만 치고 이를 서술하는 부분은 밑줄만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를 종합하면 쉽게 읽히고 이해되는 부분, 흥미가 느껴지는 부분은 빠르게 읽어나가 추후에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고 어려웠던 부분은 구조를 쉽게 분해해 놓아 다음 회독 시 보다 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책 읽기 속도를 가속화하는 법 2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한다. 책을 거침없이 읽어나가는 데 있어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건너뛰거나 아니면 그 부분 문장 구조를 분석하거나 목차로 돌아가거나 제목이나 소제목을 읽거나 등등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파죽지세로 책을 정복하는 기세로 접근하는 건데요. 적어도 제가 집중력 올리기 편에서 말씀드린 집중의 시간에는 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세요. 둘째, 스톱워치 활용하기. 저는 원래 공부할 때 스톱워치를 잘 쓰지는 않는데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극강의 집중력을 발휘하고자 할 때 가끔 이벤트성으로 써줍니다. 가령 멈추지 않고 책 읽어 나가기를 하고자 한다면 그 시간을 맞추어 놓고 타임 어택을 받으며 책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남는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 조바심에 더 집중하게 되는 효과도 있는데요. 이때 목표 분량까지도 같이 정해서 읽어준다면 더더욱 어려운 부분은 빠르게 넘겨가며 효율을 챙기는 읽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독 공부법 시 1회독 또는 2회독에서 효율을 극강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목차, 제목, 소제목, 이해되는 부분 순으로 읽어주고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건너뛰거나 빠르게 스키밍하며 구조를 표시하며 읽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목차로 돌아와 아웃풋하는 과정을 거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주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책의 어려운 부분까지 완벽 정복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 최고 명문대 도쿄대 합격자인 우스데 마사미가 집필한 영초 공부법을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회독 공부법에서 초기 회독 시 하던 방식과 매우 유사해 제 경험과 노하우를 같이 첨가해 오늘 컨텐츠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과서 읽기법은 당장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그 과목을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곧바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외에도 더 다양한 심화 공부법 및 성공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출간 즉시 자기개발 베스트셀러가 된 연수남의 첫 공부법 책 그리고 암기법 전자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또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연수남 가생 챌린지 카톡방은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니 고정 댓글란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회독 공부법 통합본을 여러 번 복습하고 거침없는 교과서 읽기를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